네,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삼성 2차 아이파크의 늘찬 아이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필선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필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감사스마일에게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아는 바를 전달드리고요. 현재 상황 네. 잘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그 감사스마일이 이제 신필선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2차 아이파크 늘찬 아이파크 부동산에 방문해서 이제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정말 한 PPT로 해가지고 10장 이상을 갖다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저희 사무실로 초대를 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인데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분들의 특징은 일반 호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초초 금매를 찾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께 말씀도 못 드리고 가격 책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손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문의가 이제 늘고도 있어요. 그런 결과 이제 최근 그 삼성지구에서는 1월달 지난주 하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실제로 아이파크도 그렇고 옆 단지도 그렇고 매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제가 듣기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좀 많이 움직임이 설 명절 전에는 원래 안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 영향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일부 단지의 초급매 몇 건이 거래가 되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지구, 오늘 삼성지구 아파트 단지별 현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빡빡하고 많은데요. 이걸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지구에는 크게 보면 삼성동 행정구역상, 그 다음에 동산동, 원흥동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삼성동에는 삼성 2차 아이파크, 그 다음에 동원 로얄듀크, 삼성 스타크래스, 그리고 삼성역 근방에 이제 주상복합으로서 삼성역 현대 해리앗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동에는 호밤 베르디움 21, 2단지, 그리고 그 타운하우스 개념의 하석 파크 드림 파티오가 있고요. 원흥동에는 삼성 리시빌 센트럴 파크, 그리고 주상 복합으로서는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삼성 원흥역 프루지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입주 연호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삼성 2차 아이파크가 가장 늦게 입주를 했죠. 그래서 2015년 8월이고요. 여타 스타크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약 10년에서 11년 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디오가 2018년 7월, 나머지는 20년 10월, 4월 이렇게 입주했죠. 최근에 이제 삼성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지구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내 집 마련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 삼성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왜 신원동이 삼성지구에 안 들어갔냐고 하는데 이 신원동은 제가 다음번에 신원동 부동산 사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삼성 아이파크 2차부터 삼성 원흥역 프루지오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금 삼성동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흥동이 아니라 이제 삼성 1동과 삼성 2동,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역 그 원흥역 프루지오는 삼성 2동에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도 삼성 2동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최근 그 덕양구 아파트 거래에 대한 그 파이낸셜 뉴스인가요? 나왔죠. 땅집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스타크래스 40평형이 말도 안 되죠. 5억
중반대. 네, 5억 중반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 된 것으로 이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는 34평 기준만 했고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로 중개거래로 우리가 국토부 자료를 떴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실제 그 실거래 신고 이런 걸 할 때 부동산이 좀 도와주다 보니까 부동산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가족 간의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개거래로 나와요. 기사는 그렇게 중개거래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이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써준 마담이 해준 업체 그 중개업소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40평인데 5억 중반이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또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삼성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거래가 최저가가 지금 7억 초반부터 해서 지금 후반 베리디움 같은 경우는 6억 5천도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 금액에서 살 수 있으면 지금도 저는 매수를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 전반적으로 또 지금 늘찬 사장님께 좀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삼성지구의 랜드마크, 삼성 2차 아이파크 2차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제가 이제 삼성 2차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에 있고 제가 중개를 이제 하고 있는 메인이 삼성 2차 아이파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청하시는 분은 삼성지구 내지는 관련 덕양구의 모든 그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 구독자 7,000명 넘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좋은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 삼성지구 전체를 위한 사항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삼성지구 삼성 2차 아이파크 무엇보다도 이제 일군 건설사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 시기가 늦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개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역까지 걸어서 보통 8분 내지 12분이 가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스타필드도 그냥 걸어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울렛, 롯데 아울렛, 우편 뉴타운, 뭐 롯데몰, 이케아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보다 뭐라고 하죠? 몰세권이죠. 몰세권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단지와 좀 다른 것은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제가 친한 분이 있어서 여기 가서 식사도 하고 여기 정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가족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텃밭이 있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바람의 언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텃밭 이런 것 때문에 뭐 보통 우리 체험장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안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실내 골프 센터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여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저는 대표님 제가 삼성 2차 아이파크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2차 아이파크가 일단은 삼성의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저한테 어디 원픽 그러니까 삼성의 원픽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2차 아이파크를 원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2단 얘기하시는 분들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외부에서도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문의가 많이 해요. 그러면 뭐 이유가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삼성지구 2023년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전망을 갖다가 전망 1, 전망 2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갖고 오신 분은 또 처음 뵀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구분을 해봤는데요. 뭐 대세의 흐름. 요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즘 보니까 거의 모든 그 고객님들이 경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감히 제가 여기서 부언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금리죠. 맞습니다. 모든 것이 금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세 흐름은 이제 금리나 부동산 정책 지금 완화했죠. 많이 금융시장 안정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금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그 12월에는 몇 가지 있었죠. 그 작년 하반기죠. 12월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레거런드발 사태, 뭐 흥국생명 그러다 보니까 한전 공채가 표면금리가 6% 가깝게 해도 발행이 다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은 진정이 됐어요. 네, 예. 이런 상황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삼성지구는 네.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과 같은 방향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네. 엊그제 13일인가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었죠. 네네, 올랐습니다. 0.25. 거기에서 네. 0.25를 올랐지만 네. 그 금통위원 6명 중에 네. 이제 총재 빼고 네. 6명 중에 3명이 3.5% 이번 3.5%가 네. 적정이고 네. 3.75가 이제 그다음 적정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3대 3으로 갈렸어요. 네네. 어쨌든 다음번에 0.25가 오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3.75가 금리 상승의 정점이 될 것이다. 아,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는 가장 그 중요시 볼 게 뭐냐면 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네네. 실제 은행 금리하고 네네. 시중에 회사채 금리라든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금리도 약간 네. 하향 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 선반영을 해요. 금리 네.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금리 하향 기조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적어도 네. 상승의 정점에는 이르렀고 곧 그다음에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저는 이제 금리가 하향 내려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거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서울 아파트 그 매매 수급 지수 이게 네.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1월 13일 날 발표한 거예요. 네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아. 그래서 이게 소폭이지만 올라갔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를 보여요. 그래서 네네.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초금리는 거래가 거의 끝날 거다. 네. 그리고 이것 초금리가 끝나고 나면 네. 추경 매수가 예상되지만 네. 우선은 이제 가격 탄력성이죠.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다. 아, 네. 그렇습니다. 상승 전망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시다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삼성지구 2023년 전망 상승, 그러니까 전망 두 번째 국기적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 삼성지구는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11억 거래가 있었잖아요. 10억 8천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KB 시세가 많이 하락이 됐죠. 얼마 정도 됐나요? KB 지금은 이제 중간 가격이 8억 2천대까지 왔어요. 아, KB 시세가 8억까지 지금 내려왔나요? 네, 8억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억까지 특례 보금자리로는 KB 시세가 그렇죠. 9억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로 대상이 됩니다. 아, 네, 대박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향후에 그 삼성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로 대상이 안 되는 걸 좋아하겠죠? 네, 당연히 좋죠. 지금 우선은 근데 회복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금매주의 실수요자 매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삼성지구의 전세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죠. 네, 너무 안 좋습니다. 다 아시죠? 작은 지구 입주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서 거기다 한 6,000세대, 5,000세대 정도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맞물리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거기하고 맞물리면서 더더욱 하향이 됐고 삼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임대인들하고 조금 많이 독촉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가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예상된다. 아, 네.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또 높은 매물에 대한 갭 투자 그래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더근지구 가시는 분들이랑 또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2차, 그러니까 우미 라피아노가 1차고 이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가시는 분들이 꽤 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올 봄까지 한 뭐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도 그래서 이제 아이파크 단지도 그렇고 옆 단지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힐스테이트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거꾸로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일단은 힐스테이트를 전세 놓고 아이파크나 옆에 그 호반이든 이쪽을 이쪽에 일단 거주하시라. 아,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그 타운하우스 개념의 힐 라피아노는 강남이나 이런 분들이 강남에 이쪽 거주하신 분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전세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이쪽 아파트에 비해서는 하향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 그래서 꼭 이걸 낮게만 팔고 낮게만 전세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2주택에 대해서 3년까지 또 혜택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갖다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놓고 좋은 쪽에서 하는 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방송 삼성에 집 갖고 계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신문단 섭부 연장 또 예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지구 대부분 단지가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최종 선정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 수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짤막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예산이 3,200억이죠? 네, 3,200억 정도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과거에 지방선거 후보들이 오면 빨리 창천부터 좀 개조해라. 왜냐하면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은평 뉴타운처럼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우리 그 삼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지구 랜드마크 2차 아이파크, 삼성 아이파크 2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 하고 같이 맥락은 같이 하는데요. 삼성 2차 아이파크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초초 금액은 몇 건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거래됐어요. 많지도 않는 몇 건이지만. 그래서 이제 선약권에 불과한데 이런 물건들도 계속 매수 문의가 있고 또 실수요자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도 조만간에 거래가 될 걸로 봐져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가격에서 그 추격 매수를 할까요?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지구 내에서는 아이파크가 가격 회복을 주도하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감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1등이 올라야지 2등도 올라가고 3등도 올라가고 4등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이야기를 갖다 또 드리게 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는데 저는 항상 삼성에 있는 2차 아이파크가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나머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또 지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축 셀프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또 올라간다. 그리고 원흥은 또 원흥동일을 7차가 올라가야지 원흥동일 7단지가 올라가야지 나머지 단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크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냐면 아이파크하고 호반 베레즘 22단지가 이제 가격이 서로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더 좋은 것도 많고 각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떤 때는 호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시소라고 있어요. 형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제 삼성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창릉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지구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대표님의 또 생각이 또 궁금하고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창릉 신도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가 이제 내놓은 3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완급 조절이 될 걸로는 봐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공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이 아니라 안정적 상승이 필요해요. 그래야 신도시의 가치가 있고 살아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는 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뭐 택지 기반시설 닫고 가면 부동산 상승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가면은 자동적으로 창릉 신도시가 잘 살게 되고 그 고양시의 메인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삼성지구에 대해서 이제 창릉 신도시와 삼성지구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삼성지구에 대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삼성지구는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창릉 신도시 좋은 인프라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은 이상하지만 삼성은 네.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고 교통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한 장점이라는 것은 황금 노선 지하철 3호선이 있고 GTX 개통도 얼마 안 남으면 이제 개통되잖아요. 향후로 우리는 옵션이 침란선도 남아있고. 네, 그렇죠. BRT를 타고. 네, 또 GTX 갈 수 있고. 창릉으로 갈 수도 있지만. 화전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연신내로 갈 수 있잖아요. 연신내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인기 지역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은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현상에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는. 이제 창릉 신도시가 되면 여기 현재 창릉 신도시의 분양을 받고 살고 있는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의 이동이 일부러 있겠죠. 이런 정도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면요. 창릉은 은평뉴타운처럼 1지구, 2지구, 은평뉴타운은 1지구, 2지구, 3지구로 이렇게 개발이 됐거든요. 창릉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38,000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쪼개서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에 한번 오셨던 분들 또 스타필드 고향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삼성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택지지구의 이제 단점인 그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하고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 파급 효과는 어마무시하게 되고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또 용산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창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용산시대가 또 도래하기 때문에 창릉과 삼성은 정말 또 창릉천 벨트로 저는 이제 삼성벨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창릉천 벨트로 이어진 이 주거벨트는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고요. 제가 놀랬던 게 이 오피스텔 대출한도랑 DSR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DSR은. 이게 이제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 게 애국계 은행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애국에서 이걸 써요. 우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종사하던 그 회사에 직원을 파견받아서 사실 세팅해서 도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군요. 했는데 실제 시행은 이제 얼마 전부터 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많냐면 오피스텔인데요. 그 당초 저희가 이렇게 운영했던 방법하고 잘못 나가고 있는 건데. 아파트는 이제 상환기간을 30년, 뭐 40년, 50년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상환기간에 맞는 상환 금액을 가지고 DSR을 산정하는데 오피스텔 아파트 이거 삼성지구 아파트죠. 괜찮습니다. 담보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타 담보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은행이 DSR 산정할 때 8년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대출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실스테이트 삼성역이나 이런 편한 쪽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못한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어떤 일들. 그래서 요 부분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했더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8년을 정했냐면 DSR이라는 것이 원래는 맨 위쪽 한번 보실까요? 다시. 그 대출금 상환,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질 상황을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그 30년 상환처럼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대출이 1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맞습니다. 기일되면 연장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갔는데 그러면 상환 부담이 커져서 DSR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도입할 때 한국 사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담보는 15년 가자. 신용대출은 10년 가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제점을 민원 제기를 해야 된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 오피스텔 대출한도 이 DSR이 잘못 지금 되고 있다. 이걸 꼭 민원을 갖다 좀 제기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모 은행에서는 여기는 뭐 은행을 얘기할 수는 없고 모 은행에서는
30년 상환으로 네. 적용을 해준 곳도 있습니다. 아, 8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예, 그래서 당연히 대출한다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있으시면 네네. 뭐 은행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뒤에 대표님 소개하는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매도 및 매수 관심 고객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도 매수가 양쪽이 첨예하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매도 같은 경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굉장히 전략적 접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는 여러 고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규제는 많이 완화될 거다. 꼭 팔려고만 있지 말고 2주택, 3주택 가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썼어요. 자, 무주택자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전후에 삼성 지역 미분양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신청한 사람은 용기가 있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의사결정을 했고 이 지역 대부분들은 다 그때 분양받은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금년 1월 초에 부동산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됐고 그 다음에 금리 불안 해소가 금리 불안 해소와 그 다음에 DSR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출시가 됐고 장난 아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앞으로 더 많이 풀릴 걸로 봐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서 이미 저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 뉴스도 저도 많이 봤고 실제 삼성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어제 발표된 한국부동산 자료가 그 기준이 2022년 12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써 한 보름 사이에 이런 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아웃데이트 됐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금융 모든 거, 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매수 대기자들한테 뭔가를 동기를 줘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첨언을 하면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절호의 기회고 정말 삼성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저도 강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늘찬 아이파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좀 해주십시오. 소개까지 크게 할 건 없는데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아이파크 2차 단지내 상가에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 사무실을 갔다가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쪽에 편한 뮤직 피아노 그림 이렇게 아틀리에라는 이쪽 건물 이쪽 상가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크게 할게요. 크게가 지금 안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여기 정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개 지역은 이제 물론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에 있기 때문에 아이파크가 메인이 되겠지만 이제 아이파크가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신 손님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옆에 동원노을북구 스타크래스 호반 22단지 기타 리시빌 할 거 없이 삼성 원흥 일대 지축까지 거의 모든 손님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여기 늘찬 사장님하고 공동중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저는 이제 금융 쪽에 계셨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경력이 30년 이상이고요. 본인이 이야기하시기 좀 부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대신 이야기를 드리면 금융이라든지 세무 또 부동산 법률 전문가 또 그룹에 형성되어 있고 감사스마일이 아주 삼성에서 또 믿고 또 제가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늘찬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개 신조가 있는데, 네.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진심, 그 다음에 친절,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이고 책임 중개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늘찬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보증합니다. 보장하고 아무튼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일단 삼성 2차 아이파크가 또 궁금하시거나 또 삼성에 있는 아파트가 궁금하시면 늘찬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벌써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30분이나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30분이 된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갖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갖다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멘트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갑자기 생각하면 네. 올해가 토끼해죠. 네, 토끼띠. 네, 검은 토끼띠입니다. 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잘하지 내려오는 걸 잘 못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네. 올해는 네. 이제 다시 부동산 네. 상승의 원년이 되고 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못 사고 기다렸던 분들은 빨리 사서 네네. 실기하지 마시고 사서 네네. 좋은 기회를 찾기를 같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를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삼성과 창능이 이제 창능이 들어오면 삼성이 죽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덕양구가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 들고 이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창능이 신도시 때문에 이제 덕양구의 주거 벨트가 많이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 드리면 판교하고 분당을 보시게 되면 판교가 2기 신도시고 이제 분당이 1기 신도시인데 거기는 1기, 2기 신도시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고양시는 1기, 3기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1기 신도시도 재건축 특별법을 해나가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공존을 하게 되고 또 삼성벨트, 덕양구에 있는 창릉천 벨트는 정말 창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삼성 살고 있는데 삼성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이 되시고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해서 장기로 해서 대출을 갖다가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KB 시세가 아직 9억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9억이 넘어가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1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고 7억대에 살 수 있는 매물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기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제가 설 명절 이후에는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 또 만나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